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전 오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가 요새 그 유명한 한숲시티 그 단지 맞습니다. 옆에 있는 건 처인고등학교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쭉 다 돌아보고요. 아파트랑 인근의 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토지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광범위하게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이 유동성이 넘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지만 되게 기대감도 크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역시 정보가 먼저 많이 돌았었다. 그러니까 특수 정보 말고 토지 쪽은 원래 그렇잖아요. 토지는 원래 항상 정보가 있는데 얘가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 발표가 언제 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너무 멀지 않나라는 생각한 곳까지 좀 기대 심리가 뻗쳐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파트는 어떠냐면은 분위기 좋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입지 대비 진짜 호재성으로 올랐다는 게 거의 확신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의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3천 아래로 팔았던 거 다 취소하고 4억 2천, 4억 3천 이렇게 팔리고 있고, 5단지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니까 6단지로 가고 또 다른 단지로 가고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도 굉장히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스타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올라가는데 잘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끔 오해하시는 게, 그게 아파트가 이제 더 올라가다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못 올라간다, 그만 내려간다, 가짜로 올라간 거니까 내려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지도에 처인구 남사읍 쳐보세요. 여러분 용인시 처인구는요 뭘로 유명하냐면 전대리 있잖아요. 그죠? 용인 에버랜드, 용인농원,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입지라고 평가하기엔 애매합니다. 수지구가 있고 기흥구가 있고 처인구가 있는데, 처인구는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용인시는 굉장히 이미 개발이 많이 된 곳이지만 그걸 기준으로 봐도 처인구는 사람들이 좀 오는 그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나 아니면 주거 수요 자체가 유입이 그렇게 빠른 곳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기 때문인데 거기에 일자리가 들어온다니까 제가 봐도 대형 호재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 일단 흐름이 이래요. 호재가 발표가 됐고 이제 미디어를 탔잖아요. 한번 빵 올랐잖아요. 그럼 이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건 발표가 난 거니까. 개발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뭐부터 지냐면은 대개 아파트부터 지어요. 수익성이 좋거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인구 수요가 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지가 주거단지로 이어진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남사읍이 똑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은 전세가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똑 만들어진 곳은 인기가 좀 좋으면은 인근의 아파트를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땅의 성질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는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한국 아파트 시장의 특성이 있어요. 야, 선분양.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은 사실은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분위기거든요. 둔촌주공도 분위기를 바꾸려고 정부가 애를 많이 썼다고 좀 보거든요. 그럼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분양을 때리면 잘 안 될까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 회사들에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먼저 분양을 때려서 아파트를 완판을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가 완판을 치고 실제로 다 지어지기 전에 일자리가 다 들어오면 괜찮아요. 공급 대비 수요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파트 수요 늘어났죠. 투자 수요잖아요. 그리고 분양시장도 투자 수요가 섞일 건데 일단 아파트 수요가 늘어서 완판을 때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 집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서 앞으로 일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 지으려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무하실 분들도 있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수요가 있는데 아파트를 너무 먼저 많이 지어버리면은 이 수요가 들어오는 속도를 압도해 버리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데가 어디냐면은 동탄이나 평택이 좀 심했어요. 이게 호재보다 아파트가 너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수급이 꼬이는 구간이 나오는데, 제 말은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구간이 오는데 앞에 호재 때문에 올랐던 가격을 좀 반납하거나 토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더 안 올라갈 거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대 심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넣을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리스크가 있고 그 불확실성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호가가 올라가면은 따라 붙는 걸 좋아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반대 입장에서
집을 이미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어떨까요? 전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냥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호재 같은 게 발표가 돼서 갑자기 호가가 1억, 2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그런 호재가 나와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팔았다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자 제가 공유를 드리면 그걸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팔고 도망가냐, 더 올라간다면서. 확실한 게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작년 시장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쨌건 확실한 건 제가 좋아하는 수요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수급에서 그 수급을 뛰어넘는 그 수요를 호재 때문에 먼저 땡겨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확 들어왔을 때 저는 팔고, 중요한 건 이 판돈으로 뭘 하냐가 전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엔 지금 여러분이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오늘 가서 상담을 해봐도 안 팔라고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제3자에서 이렇게 호재를 듣는 거랑 실제로 이 집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호재를 듣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소유주분들은 너무 예뻐 보일 거예요, 지금. 제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 호재가 그 디테일까지 다 알게 돼요. 관심이 가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고용 효과가 몇 명이 나오고 매출이 얼마고 한국에서 어떤 입지를 가질 거고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게 되시는데 그 정보를 하나 취득하면 취득할수록 더더욱 팔기 싫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매도를 취소하거나 매도를 이제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편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이 호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호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확실히 팔아버리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매도가 여긴 편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는 가격 조율을 좀만 하면 이렇게 편하게 팔아버리는 것도 되게 부동산에서는 큰 메리트예요. 그럼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내가 뭘 하냐. 지금 이 시장에서 이게 제가 파는 이유가 이거야. 저라면 파는 이유가 지금 이 시장은 내가 현금화 시켰을 때 자산을 저렴하게 취득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난 이걸 팔아봤자 이 돈으로 할 게 없어. 난 이걸 팔고 다른 걸 사면 더 마이너스야. 그럼 팔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호재가 이제 발표 단계니까 더 올라갈 거야. 아니면 이젠 그만 올라갈 거야. 이걸 기준으로 사고 팔지 말고 내가 이걸 판 돈으로 이거보다 가성비가 높거나 아니면 확률이 높은 게임에 참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라면 이걸 판 돈으로 똑같은 용인시에도 가보시면 아직 기운 곳만 가도 초급매가 있어요. 초급매가 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오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동안 15개월 동안 집을 못 팔았는데 꼭 팔아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그걸 저렴하게 사면은 제가 봤을 땐 이 호재 발표에 대해서 나온 그 수요보다는 좀 더 확실한 수익이 맞거든요. 그냥 싸게 샀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가치가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건 제 기준인데 원래 가치가 한 7억 원인데 아파트가 5억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5억이 초급매예요.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 지금 호재가 나왔지만 여기 아파트의 적절 시세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여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시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봐야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뽑아서 그런 아파트를 사버린다면 3억 5천 하던 아파트가 지금 4억 5천이잖아요. 그럼 4억 5천에 팔아서 한 원래 6억 하던 아파트가 4억 5천에 급매가 있다면 저는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사전에 내가 용인시 전반에 대해서 시세를 알고 초급매가 남아있는 지역을 알고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매물의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이렇게 요새 매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거를 팔고 다음 걸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 안 팔리기 때문에 다음 걸 못 사는 시장이었어요. 옮겨 타기가 완전히 봉쇄됐던 시장인데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나가가지고 초급매를 잡았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봐도 정말 괜찮은 매물을 찾아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집을 팔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팔기 편하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원래 지금 이 시점에서 용인시 처인구가 그런 위상의 지역은 아니에요. 처인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거래를 제가 해봐서 강도를 알아서 그래요. 수지구가 제일 잘 되고요. 이게 절대적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흥구, 그 다음에 처인구가 맞아요 원래. 그런데 지금은 이 처인구 요 시장이 이 테마가 세게 드라이브가 먹혀서 여러분이 가격을 좀만 내고 하면은 잘 팔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팔지를 못해서 못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매도를 매끄럽게 잘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매물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판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팔아서 이렇게 옮겨가는가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할 수도 있고 좀 더 확실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올라갔는데 이 상승분에 남아있는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인데 이게 대출이자 세금, 그러니까 세입자 리스크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요새 좀 복잡해요 이게.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지난 15개월 동안 아파트가 안 팔리고 수요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지금 수요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지금 내가 유리한 포지션에 있고 매도는 내가 유리한 포지션일 때 하는 게 좋다. 다만 그 돈으로 뭘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저는 약간 그걸 정리했고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저번에는 제가 살지 말지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혔다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